다만 그날따라 내가 안 냈을 뿐인 술값, 바로 그 밥 한 그릇이 술 한 잔의 신세가 다음 만남을 단칼에 거절하는 것을 거부한다. 인사는 안면이 되고 인맥이 된다. 내가 낮을 때 인맥은 힘이지만 어느 순간 약점이 되고 더 올라서면 치부다. 첫 발에서 빼야 한다. 첫 시작에서. 이게 비밀의 숲에서 저 유재명 씨가 한 대사인데요. 이건 공직사회를 좀 알고 만든 대사 같아요. 조사를 많이 하신 거겠죠. 이런 면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처음에 검사를 할 때,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만,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스폰서 문화. 대단한 걸 하는 거 아닙니다. 영화에서 나오듯이 뭐 별걸 다 대주고 무슨 여기 나온 것처럼 무슨 이상한 거 대주고 글쎄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부에서 밥을 먹는 저녁 자리인데 한 2, 3만 원짜리 비싼 것도 아니죠. 그냥 밤에 하는 정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일식집 같은데. 그런 데서 밥을 먹을 때 누군가 이제 저 구석에 앉아 있고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제 계산을 해주고, 이런 문화가 좀 있었어요. 골프 칠 때 누가 한 명 끼어들어가지고 골프를 같이 치고 골프 값을 대신 내주고, 이런 문화가 꽤 있었어요. 오랫동안 2000년대 초반 당시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는 저는 아예 그런 게 낄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제가 처음 공직을 시작하고, 제가 2001년에 시작했거든요, 검사를. 근데 그게 이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거야, 이런 느낌이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 다 하고 내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다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좀 그거를 딱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왜 저 사람이 내가 밥을 먹는 걸 밥값을 내고 그러지?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게 제가 그때 20대인데, 아니 20대 젊은 놈한테 밥을 누가 그렇게 공짜로 사주고 싶습니까? 다 저거는 내 직위, 내 공적인 어떤 임무, 국민으로부터 어떤 부여받은 임무에 대해서 저 사람이 밥을 사는 거지, 내 개인 20대 후반에 젊고 까칠한 남자한테 뭐 그렇게 밥을 사고 싶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러다가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피어 프레셔라고, 동료 간의 압박 같은 거 있죠. 동료 간에 좀 별종이 되기 싫은 그런 분위기, 그런 것도 좀 느꼈는데, 제가 술을 잘 못 먹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은 음식점에 있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나와서 제 카드로 그냥 전부 다 긁고 가버렸어요. 얘기도 안 하고. 거기 오늘 중앙일보 보도 보면 제가 먼저 간다고 얘기하고 나왔다 그러는데, 사실 그냥 나와버렸어요. 오늘 중앙일보의 기자가 쓴 보도 중에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보도를 보고 제가 하게 된 거였거든요. 얼마입니까? 술값 다 냈다. 스폰서 물먹인 한동훈. 이건데요. 이 기사인데, 예전에 이런 얘기 제가 이 기자님들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활극처럼 하지만, 그냥 이거 안 그러려고 나와서 제가 돈 긁고 나와버린 거였어요. 근데 발칵 뒤집혔죠. 우리 부, 그리고 다른 선배 검사들, 그리고 부장들, 이런 사람들이 막 엄청 화를 냈죠. 너만 깨끗하냐, 너 그렇게 가버리면 우리는 다 쓰레기냐, 이런 식의 예상되는 반응들 있잖아요. 지나가 보면, 제가 지금이라면 또 안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좀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 같기를 하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이 한동훈이라는 검사는 좀 까칠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꼭 그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강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저를 슬슬 안 부르기 시작했죠. 친한 분들하고 가고. 근데 난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나는 저분이 와서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안 그래도 우리
우리 돈으로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거기서 아니 형님이 좀 사라. 그럼 이거 뭐 몇 푼이 난다고 이걸 2, 3만 원짜리 하는 걸 사람을 부르냐. 나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게 그 당시 이제 좀 박복인데다가 지금은 수사비가 꽤 나오는데 사실 수사비를 개인 돈으로 많이 써야 됐었어요. 실제로 2000년대 중반까지만 그랬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특수부 검사할 때 중요한 큰 사건을 하는데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압수수색 할 때 뭐 트럭도 제 돈으로 빌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건을 했는데 2007년인가 이제 부산에서 뭐 큰 사건 한 게 있어요. 국세청장하고 뭐 청와대 비서관 이런 거 하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제가 주도하는 건이었으니까 제 돈을 썼는데 한 2천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때 돈으로, 개인 돈으로. 근데 그거는 보전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면 자기 돈을 써야 되긴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도덕적으로 좀 둔감해진다고 할까요? 아니 어차피 난 내 돈 쓰고 하는데 뭐 아무런 관계 없고 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좀 지원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80년대, 90년대 이런 데는 많이 있었어요. 검사만 그랬던 게 아니라 판사든 그 공직자든 많은 분이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꼭 검사에 국한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 물에 어떻게 보면 전 끝물 같은 거였는데 나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어차피 자기 돈 쓰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이거 열심히 일하고 또 나중에 또 변호사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열심히 일할 때 그냥 그렇게 했었을 때 또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 인연이라는 게 돌고 돌아서 나중에 그렇게 만든 이 악연 같은 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무너지는 거라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그런 자리는 안 가는 검사로 이렇게 안에서 찍혔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좀 편한 면도 있었던 게, 또 게다가 술을 제가 못 먹는 것도 큰 이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부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내왔는데, 근데 그 조직에서 제가 그래도, 좀 조직 내에서는 성공한 편이잖아요. 근데 이러기가 뭐 술을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쉽지 않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런 관계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어요. 일을 중시했어요. 국민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대 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이 있었을 때쯤은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는 못 살 정도로 정말 가학적으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걸 좋아했거든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 그리고 좀 정의를 세운다. 좀 유치한 말 같지만 실제로 그런 그 정의를 세우려고 노력한다는 그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면 아침에 우리 그때는 이제 토요일에도 오전 정도 일하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뭐 토일은 당연히 없고요. 이 7일 중에서 이틀 정도만 집에 갔어요. 5일을 야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밤을 새우고 일을 하고 라꾸라꾸 침대라고 있잖아요. 사무실 한켠에 해놓고 아니면은 저는 그냥 탁자 같은 데다가 신문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스포츠신문 같은 거 많이 봤을 때 신문 덮고 자는 걸 좀 좋아했어요. 신문 이렇게 덮잖아요. 그럼 되게 따뜻해요. 생각보다. 요즘에 신문지가 많이 안 와서 그런데 신문을 이렇게 몇 개 덮고 법전 같은 거 베고 자면 딱 제 높이에 맞았어요. 저는 딱딱한 침대 좋아해서 라꾸라꾸 샀는데 좀 푹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상 이렇게 치우고 그렇게 자면 저는 좀 피로가 풀리고 해서 그렇게 일주일에 5일을 밤에 일하다가 그러다가 아침에 양치하고 일하고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이틀 정도를만 이틀 다 쉰 건 아니고 이틀도 나오는데 이틀은 이제 밤에 집에 갔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거 그렇게 누가 하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제 스스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근데 무슨 대단히 제가 성공을 위해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일 자체를 정말 열심히 하고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술 좀 안 먹고 저런 데 안 가도 저는 제가 실적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 부에 있었던 대부분의 아주 언론에 나오고 좀 크게 날 만한 건 다 제가 한 거죠. 처음 초임인데 그러면 또 쟤는 저렇게 놔두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들하고 관계는 좋았어요. 또 제가 그렇게 모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잘 배려하면서 지냈는데
그게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죽을 정도로 일한 거죠. 특히 이제 미국 유학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창기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뭐 초임 검사가 뭐 재벌기업 수사를 해서 뭐 누구누구를 구속했다느니 뭐 국회의원 누구를 이런 식의 저에 대해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시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일하니까 그렇죠. 근데 누가 그렇게 의심하시면 좀 의구심을 가지면 그러잖아요. 아니 뭐 2년차, 1년차, 3년차 된 애한테 저런 사건을 맡기겠냐? 원래 안 맡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일했거든요. 그렇게 일하니까 당연히 성과가 나고, 그리고 성과가 나면 일이라는 건 경험을 낳는단 말이에요. 대기업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국회의원과 이렇게 뚫어내본 사람이, 성공해본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술 안 먹고 백이 안 통한다고 저를 안 쓸까요? 아니죠. 저는 엄청나게 잘 드는 칼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저를 아주 쟁탈전처럼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저는 뭐 일만 하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마동석 씨 나온 이 범죄도시라고, 제가 그 영화 뒤편으로 시리즈가 가면 갈수록 좀 이렇게 반복돼서 재미가 없는데 1편 되게 좋아했어요. 1편 좋아했는데 제가 일만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전일만 반장이라고 나와요. 전 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반장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분 요즘에 시리즈 뒤편 가니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분 매력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하고도 그 즈음에 알게 됐죠. 사건을 같이 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같은 팀에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제가 뭐 막 이름 내세우길 바라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대통령도 굉장히 강단 있는 검사였고, 그래서 서로 간에 중요한 일을 여러 개 했죠.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돕고 이랬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에 이어졌고, 그리고 대통령이 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엄청나게 찍혀가지고 거의 전염병처럼 왕따당할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인사 담당이나 뭐 좀 잘 나가는 위치에 있었고, 제가 대통령을 많이 챙겼죠. 다른 사람들이 좀 따돌림할 때, 심지어는 이랬어요. 저는 술 먹고 이런 거는 관계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대구나 뭐 대전 이런 고검에 날라가 있었거든요. 날라가 있었다는 거 뭐냐, 좌천당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검검사로. 근데 이분하고 가깝게 지난 사람들을 다 이제 피해를 주고 인사상 불이익 주고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도 사람들이 아는 척도 안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주말에 서울에 올라가고, 이분 뭐 술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그러니까 검사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요. 근데 저는 술을 안 먹지만 우리 그때 대통령님하고 주말마다 만났어요. 주말마다 만나서 뭘 했냐면 이태원하고 남산을 이렇게 별 얘기 없이 서로 걸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었고, 저는 아니 무슨 뭐 사람의 의리가 있지 그거 조금 피해본다고 뭐야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까지 하냐. 저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때 같이 이게 빙글빙글 별 얘기도 없었어요. 우리 뭐 공통화제 잘 없잖아요. 그분은 술 좋아하고 저는 술 안 좋아하고 하니까 이렇게 반바지 입고 빙글빙글 남산을 돌고 이태원 돌고 밥 먹고 헤어지고 이렇게를 꽤 오래 했죠. 한 1년 넘게.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서로 간에 인간적인 신뢰가 생겼어요. 뭐 그런 거였습니다. 뭐 제가 뭐 일방적으로 돈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뭐 검사할 땐 더 챙겼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근데 이제 총장이 되시고 뭐 중앙지검장 되시고 하시니까 검사들을 보통 칼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특별수사하는 검사, 부패 수사하는 검사를 칼이라고 해요. 저는 되게 유명하고 잘 듣는 칼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막 쓰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 저를 중앙지검장하고 총장 하면서 칼로 쓴 거죠. 뭐 그걸 뭐 제가 대단히 은혜 받았다. 공직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직이 뭐 누구 개인의 겁니까? 국민의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서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제가 대통령이 돼도요, 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한테 저는 그런 충성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평생 제가 그러지 않고 살아왔어요. 뭐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뭐 장관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 공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도구이자 무기입니다. 저를 뭐 발탁한 인사권자의 무기이자 도구가 아니에요. 공직자는 그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안 그럴 거고, 제가 대통령이 돼서 제가 기용하는 모든 공직자들에게도 저에게 충성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가 비숲을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이분이 이걸 쓰신 작가님이나 이런 분이 이 공직에 그걸 알고 저게 딱 제가 느꼈던 느낌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저 저 검사, 이창준 검사, 나중에 뭐 자살하게 되는 분, 스폰가? 이건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로 자살하게 되는 저분,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저건 내가 고민했던, 지점을 저렇게 표현했네? 라고 놀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이게, 개인의 문제가 되면 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그리고 자기가 또 그런 면 말고는 다 신뢰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있잖아요. 저도 그게 왜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따라가곤 했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거의 연장선상인데요. 제가 공군법무관을 했어요. 공군법무관을 하면은 이제 부대 내 체력단련장이라고 해서 그 9홀짜리 골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를 배우게 돼요. 그게 당시 제가 99년, 98년 이때만 하더라도, 강내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 비용이 18홀을 도는데 한 5,000원, 6,000원 이랬어요. 그 장병들은. 그러니까 탁구보다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쳤죠. 그리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 치기도 했고, 그때는 참 많이 쳤죠. 근데 이제 검사를 처음 하는데, 또 이제 골프 잘 치면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끼어서 셋, 넷 가면 또 재밌게 칠 수 있잖아요. 또 뭐 그때는 제가 싱글도 칠 때고, 그리고 제가 좀 장타였거든요. 그런 거 뭐 한 270 이렇게 170m 이렇게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초임인데 뭐 그러니까 몇 번 나갔는데 근데 또 이들 가면 또 모르는 사람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이 동료들하고만 딱 가는 게 아니라 셋에다 한 명이 꼭 붙어요. 한두 번 나갔는데. 그게 뭐겠어요? 그린피 대신 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한다고요. 밥 먹고 뭐 대단한, 뭐 자기들은 술자리 가지만 나 술은 안 가니까요. 근데 이거 아니더라고. 근데 문제는 골프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누가 와 있을 때 친구 그렇게까지 너무 까탈스럽게 굴면 이게 가서 분위기도 이상하고 좀 이상해져요. 좀 아니 그러려면 안 가고 말지.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하면서 골프를 끊었어요. 그냥 안 한다. 집에서 싫어한다. 뭐 이런 핑계를 대고 집에서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뭐였냐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게 너무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 전에 한두 번은 제가 이런 적이 있거든요. 갔는데 그린피만 내 것만 먼저 n분의 1로 계산해 놓고 근데 그것도 보면 뭐 구질구질하기도 하고 짜잔하게도 찌질하게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 치는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를 누구 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좀 많이 쳐봤으니까, 그러니까 골프장 나가고 하면 골프 치면은 이 좋아요. 쫙 펼친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나무가 없이 쫙 펼친 그린 그리고 녹색 이런 장면들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고 보니까 또 치고 싶네. 근데 하여튼 그거를 안 칩니다. 그랬던 적 있다. 제가 청와대 파견 갔었을 때 거기 계신 분들하고 스크린 골프를 좀 이렇게 그 동네에서 좀 한 몇 달 쳤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뭐 그다음부터는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골프는 그래서 안 하게 됐어요. 의식적으로 안 하는 거죠. 근데 지나가 보면 제 몇몇의 그 생각 있잖아요. 초반에 이 비숲을 다시 보면서 느꼈던 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욕도 많이 먹고, 그걸로 이제 좀, 이 새끼 되게 깨끗한 척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좀 들었죠.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가운 사람처럼 됐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지나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TF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 나는 T인 척 하는 F 같아요. 꽤, 그런 식의 감성이라든가 이런 거가, 감성이나 직관 같은 게, 많이 앞서는 편 같아요. 그렇지만 T인 척 하죠. 모르죠. 뭔데, T인 척 하다 보면 또 T가 되니까. 그렇게 계속 지나오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제주대 로스쿨 교수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내가 변호사들한테 너무 박하게 해서 변호사 내가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 뭐냐면, 저는 이게 전관이었던 분들 있잖아요. 뭐 검사장 출신이나 이런 분들 와서 그걸 내세워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주냐. 이런 얘기를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그럼 뭘 해달라는 얘기냐고. 제가 막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전관 변호사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게, 전관 변호사들 나오면 예를 들어서 검사장, 고검장, 무슨 차관, 장관, 이런 직함이잖아요. 근데 이런 쪽이 뭐 어떠냐면, 한번 그런 직함이 되면, 뭐 부장, 검사는 부장, 차장, 이러죠. 그러니까 변호사로 돼서 이렇게 변호를 업무를 하다가 그분을 뭐냐면 검사장님, 고검장님, 이렇게 불러줘요. 되게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변호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먹었죠. 그 부르는 용어 자체가 갖고 오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그게 규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변호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섭섭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나를 무시하냐?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건 약간 제가 의식적으로 그런 거였어요.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일화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 조금 편해지는 게, 저한테 이제 그런 식의 전관들이나 이런 분들의 무리한 요구들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져요. 쟤는 저런 애니까. 뭐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익심 논란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그것도 좀 비슷한 겁니다. 저는 뭔가 검사 때부터, 그리고 공직하거나 장관 때부터 아는 사람이 뭔가 조금 부적절한 욕을 하거나 그러면 저는 대화를 멈췄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도 다 절실하니까 뭐 그런 거 부탁하고 그러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늘어지는 데다가 제가 뭔가 내부의 내심이라든가 기밀 같은 것도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다고 또 그 섭섭한 마음이 가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어느 정도, 이걸 좀 의식적으로 좀 대화를 멈추고, 근데 조금 지나잖아요. 근데 시간의 마법이 있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해하고 풀려요. 그러면 지나간다. 내가 미안했다 그때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시간에는 그런 게 안 풀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